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히 잘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뒤에 이제 화분들 좀 새로 장만했는데 괜찮은가요? 완전 화사해요. 네. 변호사 사무실에 좀 잘 어울리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긴장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무서워요, 뭐 떨려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는 법정도 아니고 뭐 경찰서나 검찰청도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도와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옆에 이제 식물들도 있고 꽃이 있으면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또 구체적이고 또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 너무 문턱이 높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상담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또 전화도 저희가 또 직접 상담을 하는 게 원칙이고 또 방문 상담도 제가 대표인 제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도 또 여러분 친절하게 맞이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죠? 예, 오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명 장서와 갈등 사건인데요. 네.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은 아내 쪽입니다. 아내분이시죠? 예, 여자분이시고요. 네. 이 사건분이 양육 문제로 네. 본인과 피부에 치고 자주 겁나셨고 네. 이로 인하여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장서 갈등, 이제 원고 상대방이 뭐 장서 갈등이 심하다, 뭐 장모가 개입을 많이 한다, 장인이 개입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제 친정 어머니랑 같이 찾아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이제 처음 오신 것 같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한 게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이제 상대방도 키운다고 했거든요. 자녀를 키운다고 했을 경우에 혹시 자녀를 뺏기는 게 아닐까? 왜냐면 아무래도 남편이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집안 환경도 좀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혹시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데, 자, 두 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녀가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엄마가 키울까요, 아빠가 키울까요? 보통 어머니가 엄마가? 네. 왜요? 어머니가 키우는 쪽이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의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네. 보통 엄마 쪽에서 많이 자녀를 키웁니다. 네.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네.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주로 집에 많이 거주하는 엄마랑 지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면 이제 전문가의 뭐 연구 결과 이 모성애가 중요하잖아. 물론 이제 부성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이제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엄마가 이제 많이 양육하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잖아요. 부부도 평등하기 때문에 이제 판사님들은 다 알아요. 엄마가 키우는 게 이제 더 아이에게 적합하다는 걸 알지만 판결문에는 뭐 엄마기 때문에 모성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양육권을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자녀의 복리, 양육 환경, 보조 양육자,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제 오랜 이제 경험상 이렇게 봐요. 저는 누가 친권자 양육권자가 되느냐 딱 두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자, 첫째는 뭐냐면 이혼 당시에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혼하기 전에 보통 별거를 먼저 하죠.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별거를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별거를 했을 때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친정에서 1년 동안 아이를 잘 키워줬어요. 깐난아기부터 이제 뭐 모유 수유도 하고 정말 아이 위해서 뭐 정말 잘 키워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 근데 갑자기 아빠가 내가 키우겠다. 엄마가 친정에서 이제 키우는 거 나 못 본다. 우리 집에 데려다서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인정할 경우 인정이 될까요, 그게? 엄마가 잘 키우고 있는데. 그건 좀 힘들겠죠. 그죠? 엄마가 이제 깐난하게 잘 키우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뺏는다는 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아이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잘 데리고 있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반대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깐난애기예요. 엄마가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가출했어요. 연락 두절됐어요. 한 1년 동안 아이는 방치하고. 그래서 그동안 아빠가 이제 아이를 잘 키워줬어요. 이제 할머니랑 이제 어머니죠.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친할머니랑 잘 키웠어요. 1년 정도 잘 키웠는데 갑자기 엄마가 1년 후에 이혼한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고 주장했어요. 1년 만에. 자, 그게 인정이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리고 있는 쪽이 좀 더 유리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엄마가 1년 동안이나 아이를 방치하고 아빠가 잘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상 유지 법칙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 법원에서는 현상 유지를 좀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이제 법적 안정성 이런 걸 또 고려해야 되고, 아이의 뭐 그 심리 상태, 엄마가 잘 키우고 있다, 아니면 아이가 아빠랑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 그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아이를 키우시려면 아이를 꼭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이혼할 때, 이혼 소송 제기할 때.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요. 제가 또 여러 번 강조하고 또 뭐 많은 변호사님들도 이제 말씀하시니까 알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는 게 유리하구나. 그래서 아이를 이제 키우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키우면 뭐 양육비도 받고 재판에 유리한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제3분한테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해요. 아이를 이제 데리고 살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생활비 많이 필요하니까 제3분한테 아무래도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해서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뺏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거 할 때 서로 아이를 키운다고 막 아이 탈취전을 받는 경우예요. 뭐 제 사건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심지어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엄마가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아빠가 이제 데려와가지고 막 몰래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학교 앞에 데리고 있다가 이제 막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막 잠깐 아이를 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장인 장모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엄마도 맞벌이라가지고. 근데 이제 사위가 찾아온 거예요. 이혼 직전에. 그래서 아이를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니, 제가 이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인 장모가 이제 사위를 믿고 아이를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아이를 보여주고 딱 데려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져요. 사위가 아이를 데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발생해.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 아직 이혼 전이에요. 남편이 아이를 탈취해 갔어요. 별거 중에. 자,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법원에 그럼 빨리 신청을 해야겠죠. 유아인도 네, 유아인도 청구하고 이제 맞는데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주의할 게 뭐다? 아이를 키우려면, 친권 양육하려면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한테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이의 의사예요. 아이가 이제 뭐 한 초등학교 뭐 5, 6학년이다, 중학생 정도 됐다. 그러면 아이도 의사가 있잖아요. 누구랑 이제 사는 게 좋은지 뭐 진술서 같은 걸 내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가 중학생인데 저는 뭐 정말 엄마랑 살겠습니다, 아빠랑 살겠습니다 하면 법원에서 그 의사를 이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아셨죠?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도 엄마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사건이에요. 여기 보세요. 서울가정법원 판결이고, 저희 법무법인비 담당 변호사 이인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담당한 사건이고, 제가 또 이 사건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고, 제가 이제 또 특별히 이 사건은 조금 더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사건이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워낙 두 분이 또 저한테도 이렇게 이해를 갖춰서 잘하고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제가 또 이제 마음이 가는 사건이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친권 양육권, 저희가 피고였거든요. 피고가 저희 친권 양육권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양육비도 받게 됐고, 저희가 또 위자료도 받았어요. 위자료도 받고 재산분할도 받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난 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친권 양육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이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친권 양육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친권 양육권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다시 한번 현상 유지 원칙. 본인이 아이를 잘 데리고 있어야 된다. 언제? 별거 할 때, 특히 이혼 소송할 때 잘 데리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한테 절대 뺏기지 말고, 그리고 저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이혼 재판을 하면은 감정적인 것 때문에 아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아이를 정말로 엄마가 키우는 게 좋은지 알면서도 아빠가 아이를 뺏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자기가 미워하는 부인한테 주기 싫어가지고, 아니면 양육비 주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볼모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너 아이 키우려면은 재산분할 포기해, 위자료 포기해, 이렇게 아이를 볼모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이가 이혼하면 얼마나 힘든데 더 잘해줘야죠. 더 잘해줘야지. 아이를 볼모로 삼고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 아이의 행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실제 사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